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서 비어있는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index.html 이렇게 해주시고 같은 위치에 index.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HTML 파일에 연결을 시켜 줄 건데요. HTML 파일로 오셔서 우선 기본 폼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바디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라는 태그에 src 소스라는 속성에다가 index.js라고 파일명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꼭 이렇게 외부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 스크립트라는 이 태그를 쓰시고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별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별도의 파일에 자바스크립트만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내가 저장하고 싶은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값이 고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원할 때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인 셈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변수를 선언할 때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뒤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hi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hi라고 이름을 붙인 저장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 이름 뒤에 등호를 붙여서 우측에 원하는 값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한 번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콘솔로그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변수에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콘솔.로그 여기 안에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콘솔로그라는 친구는 이렇게 괄호 안에 어떤 값을 넣으면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인데요. 우선은 함수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쓰는지는 나중에 함수 파트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괄호 안에 넣은 값이 콘솔장에 출력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콘솔 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장하시고 HTML 파일을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HTML은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아무것도 없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검사 눌러보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요. 여기서 콘솔을 선택하시면 우리 콘솔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도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은 제가 hi라는 변수에 이도해라는 값을 넣었고요. 그 변수 hi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도해라는 값,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변수는 값을 원할 때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이도해라는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값을 변경할 때는 값을 지정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일을 저장하면 실행 결과 콘솔 창에 이 변수 hi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변경한 안녕하세요 라는 값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여기 앞에 let을 또 한 번 더 쓰게 되면 이건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재할당하는 행위가 되어서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블록 범위 변수 hi를 다시 선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 옆에 뜨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익스텐션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익스텐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크롬 개발자 도구가 신탁스 에러, 문법에 에러가 있다고 알려주고 내용을 보시면 hi라는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어느 파일에서 몇 번째 줄에서 이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변수 이름으로 제할당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수는 변수하고 다르게 한번 정해놓으면 변하지 않는, 변경할 수 없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를 선언할 때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하고 동일하게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사용할 이름, 상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뒤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hello라는 상수는 hi라는 변수하고는 다르게 상수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123, 123이라는 숫자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걸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의 값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변수처럼 제할당도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자면요. 지금 이건 에러 나니까 지우고요. 아까 변수 하이는 이렇게 먼저 선언만 한 다음에 나중에 값을 초기화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상수의 경우는 반드시 선언할 때 값을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값을 초기화한다는 건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수 hello는 이런 식으로는 선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언할 때 항상 같이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앞에서 변수와 상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변수와 상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변수와 상수의 첫 글자가 영어나 달러 표시나 언더바 기호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이외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첫 글자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규칙은 이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변수 이름에서 첫 글자를 제외한 부분은 숫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바 123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달러 123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 규칙은 영어를 사용할 때는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BC라는 변수랑 대문자 ABC라는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변수는 소문자로 선언하는 게 보편적인데요. 상수를 선언할 때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규칙은 변수를 생성하는 키워드인 let이나 상수 키워드인 const 같은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키워드하고 이름이 똑같은 변수는 선언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규칙은 공백 문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who am I 이런 식으로 이걸 카멜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구분되어야 하는 위치에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해 주거나 언더바를 사용해서 who 언더바 am 언더바 I 이렇게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띄어쓰기를 대신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수와 상수의 사용법과 기본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변수는 값을 변경해야 할 경우, 상수는 값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코딩을 하실 때에는 우선 디폴트로 const를 사용하시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래 어디쯤에서 이 값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만 선언부에서 const를 let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값이 막 수시로 바뀌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const를 기본으로 쓰면 값을 덮어 써서 변경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개발자의 실수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항상 const를 먼저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고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로는 변수를 선언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const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수로 선언을 하더라도 이런 이유에서 const를 사용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를 보신 적이 있거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예전 코드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바라는 키워드가 낯이 익으실 텐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오늘 배운 let하고 const라는 키워드가 없던 시절에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유일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따로 상수 따로 이게 아니고 그냥 뭘 선언하려면 전부 바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많은 옛날 코드들은 다 바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위 호환성 문제로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바로 abc라는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서 또 똑같은 이름으로 abc라는 변수에 다른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let으로 선언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중복된 이름으로 재할당되었다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 같은 경우에는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요. ABC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두 번째로 재할당된 값이 나오면서 에러는 출력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라는 키워드는 변수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let하고는 다르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실행이 되어 버리는 건데요. 바에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친구들이 오늘 배운 let하고 const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바라는 키워드가 보이긴 해도 그냥 이게 변수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용하실 때는 let하고 cons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